네,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이 대전의 IEM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1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려가 좀 컸는데 그 이후 사흘째 지금 확산세가 사실상 좀 주춤해 보입니다. 방역당국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전시는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확산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IEM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는 모두 끝난 상태고요. 이곳과 연관된 대전 갈마동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등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방과후 학교 학생 12명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교인 74명 등 101명에 대한 검사를 모두 받도록 했는데요. 현재까지 7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대전 IEM 국제학교의 인근 주민들도 검사가 진행 중인데 24명 중 1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5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외 강원도 홍천과 광주 등에서도 해당 성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도 그렇고요. 보건복지과장도 그렇고요. 또 대전시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IEM 선교회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IEM 국제학교 위법 사항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식품위생법과 또 학원법 관련 등입니다.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갖추고 단체 급식을 하는 등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이 파악됐고요. 또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은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는 무등록 비인가 시설로 운영돼서 그동안 자치구와 교육청의 단속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고발하겠다는 사항이 감염병 예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때문에 시에서도 골머리를 매우 앓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가 비인가 미등록 시설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어디다 둬야 할지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가 종교와 교육 등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종교시설 수칙에 적용되는 대면 예배 진행 여부와 또 교육시설 수칙에 적용되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 방역 지침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 기자가 고발을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는 고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은 강력하게 해왔는데 실제로 고발에서부터 처벌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대전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코로나19 관련 수사 고발 내역을 보면요.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으로 전체 60건이 고발됐는데요. 예. 이 가운데 30건이 아직 조사 중이고 벌금 처분이 12건, 무혐의 7건, 또 기소 의견 3건, 재판 중인 게 1건 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고요. 벌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라 사실상 교회나 단체 등에서는 큰 타격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벌금이 크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벌금은 좀 액수가 적지만 사실 그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이 구상권 청구, 이거는 최대 수억 원까지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구상권 청구 실제로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일단 사실 고발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조사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 중에 있거나 또 자가격리 중이어서 외부 접촉이 쉽지 않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만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구상권 청구 역시 아직까지 실제로 한 사례는 없는데요. 정부에서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확진자 A씨로 인해서 검사 받은 사람 수와 검사 비용, 또 검사 인력 등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어디까지 청구해야 할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우리 한솔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좀 다뤄봤는데 이번 IEM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집단 감염으로 불안을 느끼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오늘 뒤늦게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정세균 총리도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한 방역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강력히 당부를 해왔는데요. 지역 주민 불안이 이어지자 오늘 대전시와 교육청은 비인가 미등록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었고요. 또 대전 지역 비인가 대안학교 등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계기관들의 손 놓은 방역 관리가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